안녕하세요. 민동필입니다. TV 똥덩이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제 회사가 함께 제공하고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앞서 4부에 이어서 이제 잠깐 4부에 있었던 내용을 이제 잠깐만 정리를 하자면은 그쵸.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배우고 익히는 공부는 사실상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요리 기술을 배워서 지식과 기술을 배워서 요리를 하면서 그걸로 먹고 살 수 있고, 또 뭐죠? 낚시든 뭐든 그걸 가지고서는 먹고 살 수 있고, 이것들은 얼마든지 이제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하는 방법으로는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말 그대로 내가 기계처럼 된다는 거죠. 기계처럼 되다 보니까 기계처럼 된다는 게 뭐죠?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나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그래서 차라리 기계처럼 일을 할 때 이제 보상이 된다.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나 인기가 많거나, 요즘 뭐 뭐죠? BTS인가 뭐 이런 것처럼, 아니면 오징어 게임에 나온 아 배우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인기가 있던가, 그러면은 그 인기와 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또 다른 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힘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도 다니고 뭐 뭐죠? 자기가 원했던, 예, 뭐 먹고 싶은 음식을, 비싼 음식을 사 먹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위안을 삼으면서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대기업의 말단 사원이라든가, 또는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또 인기를 그렇게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기와 돈이 많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항상 행복하고 뭐 이럴 수 있다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왜? 인기라고 하는 것도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줘야 되고, 또 누군가가 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느 순간이든 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분들은 또 인제 공황 장애라든가 두려움이죠. 인제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을 느끼기도 하고, 또 되돌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뭘 해 왔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기계처럼 일을 하면서 '나는 돈 버는 기계인가?'라는 생각은 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내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네. 뭐가 있느냐? 두뇌가 두뇌가 세뇌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일단 한번 보세요. 가르친다, 그리고 배운다 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바로 이거예요. 지식과 기술을 배운다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가 찾아 놓은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찾아 놓았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뗏목을 만드는 방법을 배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 뗏목을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내가 배워서 익혀서 그걸 가지고 써먹는다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은, 제가 가끔 뉴스에서 보면은 뭐죠? 의사들이 대리 수술시키는 경우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뉴스에서 봤더니 뭐랬냐면은, 뭐 뭔가 수술이 끝나고 나면 뭐 모든 수술은 의사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 사무장이라든가 뭐 아니면 보조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시킨다, 이런 얘기 나오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수술이라고 하는 것도 기술이라고 막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지식과 기술. 그러면 지식과 기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의료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식과 기술이라고 하는
얘기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의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는 그냥 너희들이 배워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의사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뭘까요? 이거죠. 내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의사라는 자격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로 먹고 살 수 있고 너희들은 내가 가르쳐 주는 지식과 기술로 내 대신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의사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면허라 그러나요? 예. 면허 자격증? 아, 자격증이라 그러나요? 예. 아무튼 자격증, 면허 같은 얘기겠죠? 예. 어쨌든 의사라고 하는 그 면허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따지고 나면은 간호사든지 뭐 간호조무사든지 이 사람들도 사실상 수술을 할 수 있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근데 물론 인제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의사라고 하는 타이틀에는 뭐가 있냐면은 돌발 상황이라든가 사람 몸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의사의 그런 어떤 그 의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사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에게 간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의사가 그러한 것을 사람마다 차이라든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위험을 안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진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사고가 날 수 있는 의료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수술을 받거나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지식과 기술로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의료 행위 자체를. 근데 의료 행위라고 하는 거는 지식과 기술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을 상황을 관찰하고 그 관찰을 통해서 접근법을 찾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최선의 뭐죠? 치료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의사의 의무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다고 저는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르친다, 배운다 이렇게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배우면은 누군가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지식과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러면은 이렇게 배워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배우면은 말 그대로 두뇌가, 두뇌가 종속이 됩니다. 책에서 내가 책을 읽고 새로운 지식을 배웠다 그러면 '아 이 책을 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웠구나.' 그럼 그 사람이 위대해 보여요. 그죠? 내가 어느 사람이 사람을 강사인데 어느 강사인데 되게 잘 가르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 가지고 일타 강사라 그러죠.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배웠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가서 배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르치는 지식의 과 기술을 배우니까 그걸 통해서 배우니까 내가 '아 저 사람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위대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야 너 저리 가. 난 너는 안 받을래." 이렇게 할까 봐 말 그대로 비위도 맞춰야 되고 때로는 원치 않는 이 손을 비빈다 그러죠. 싹싹싹 비비면서 아부도 해야 되고 그 사람 눈 밖에 날까 봐 저기 걱정하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되느냐. 두뇌 자체가 사고할 수 있는 영역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두뇌가 쪼그라든다고 보시면 돼요. 두뇌가 쪼그라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독립적으로 무엇인가 생각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인제 뭐죠? 가르쳐서 배운다. 그리고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서 인제 배워가서 내가 즐겁고 행복할 수는 있지만 행복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를 하나 더 들까요? 저희 정토회에 있는 법륜이라고 하는 승려가 그분이 인제 하는 저희 강의나 이런 것들 있죠. 거기서는 뭐라 그러죠? 어 일 어 이 저 증문즉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증문즉설이라는 관점이 바로 그 자리에서 묻고 그 자리에서 설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하는 거를 보면 설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뜻이 뭔지 모르겠는데 설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뭐라 그럴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석가모니가 설을
법을 한다라고 해 가지고 법이라고 설법이라고 인제 저는 알고 있는데 설법이라고 하는 건 법이라고 하는 거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석가모니는 뭐를 얘기했냐면 공부 방법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걸 설법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설을 한다 증문즉설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뭐냐면요. 그 지식을 가르쳐요. 어떻게 뭐 저희 그건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이렇게 지식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요, 뭐를 할지.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런 거 하지 마. 이건 해.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그게 뭐냐면은 똑같이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데 그 영역을 딱 보세요. 제가 인제 그 예를 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거기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다 구분이 돼요. 그 사람의 어떤 지적 능력에 종속이 돼서 이 사람도 아마 지식을 강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식을 많이 익히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인제 실제로 가르치는 게 지식이기 때문에. 근데 지식을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딱 보면은 여러분도 구분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인제 정토의 저희 증문즉설이라고 유튜브에 올리는 거를 요즘은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예전에 봤을 때는 딱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꾹꾹 죽어요. 이 사람들에게 딱 머리 숙여 가지고 "아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박수 치고 막 환호하고 "위대하신 스승님." 댓글을 보면은 진짜 가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사람들은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그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법륜이라고 하는 승려로부터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그런 것을 떠받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떠받드는 게 이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왜? 아직까지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죽어라고 외우고 지식으로 외우고 기술을 익히게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워오고 그것이 익숙해지고 책이나 이런 걸 보고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스스로가 머리를 확 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종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뭐 저희 과거 조선 시대도 중국과 딱 보면은 주종 관계가 됐듯이 이러한 것들이 계속 오는 이유가 지식과 기술에 얽매여 있는 교육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왜 조선 시대에는 유교 사상이 컸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심지어는 지금도 유교 사상을 놓고 제가 얼마 전에 추석 가까이서 봤더니 뭐 저희 어디더라? 성균관인가 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 "차례는 이렇게 지내라." 무슨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지식을 가르치고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을 구속하고 정신적으로 저희 구속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인제 제가 가끔 보면은 이 정토회의 법륜이라는 승려분의 유튜브에 이렇게 쫙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법륜이라고 하는 법륜님이 가르치면서 "이거는 이래서 이런 거니까 너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이분들은 그걸 받아들이질 않고 계속 질문하면서 "아니 그건 아닌데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런데요." 막 이러면은 또 법륜이라는 법륜님도 우기더라고요. "뭘 그건 네 생각이지 뭘." 이러면서요. 이게 이럴 때 바로 이분들 동의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인제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 단체에서 적이 돼 버려요. 적. 그래서 퇴출해야 될 사람이 돼 버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댓글 달잖아요. 그러면은 이 법륜이라고 하는 분을 따라다니는 숭배하는 사람들로 이 진짜 말 그대로 피라냐처럼 몰려들어 가지고 계속 물어뜯어요. 이 정도로 두뇌가 종속이 돼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삶이 이 주인에게 달려 있어요. 자 인제 시간이 15 분쯤 다 돼 가니까 제가 지금 이게 4 부 5 부였죠? 예 6 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